오르는 종목의 수가 22개인 시장. 여러분,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딱 3시 구간입니다. 오늘 마감까지 같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할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오시는 기간 동안 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또 그렇게 방향을 보이고 있어서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현재 구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나서 양대 시장 다 걸렸죠. 걸리고 나서 코스피 쪽에서 오히려 패닉셀이 더 나왔습니다. 일부 좀 만회하려는 시도는 그려지고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구간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00선 이탈하면서요. 87포인트 밀린 구간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내부 이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케이는 3시 구간 12.4%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 선물도 같이 빠지고요. 상해, 홍콩, 지금 심천 등등 대만까지 일제히 빠지니까 이건 정말 매크로 이슈로밖에 해석이 아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저희 김덕호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 그 경기 침체 우려, 아래 공포와 지정학적 리스크 다 반영해서 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지수 낙폭을 만들고 있다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려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일단 아래 공포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경제 지표들도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경제 지표보다 먼저 선행하는 이제 채권 상품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있다라고 뭐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거는 꽤 오래전에 이미 진행이 됐었고 이후에 이제 10년물과 3개월물 마찬가지로 금리 역전이 진행된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증시가 안 좋아질 거다 얘기는 나왔지만 오히려 증시가 이제 바랬던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유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빨리 올렸어요. 그래서 자금리를 또 잘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2020년도 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이제 계속 그동안의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팬데믹이라는 악재를 만났었고 이후 이제 실물 경제는 계속 후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이제 금융 지표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이 사실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당연히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를 계속 악화시키는 영향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몇몇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사실 해외에 있는 많은 투자 자산들이 이제 다시 이제 매각이 되고 또 이 자산들이 일본으로 귀속이 되다 보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엔캐리가 종료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다른 증시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도 이렇게 12%까지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상당히 시장에 지금 공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질문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만일 우리가 이제 정말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리세션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대량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대응의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지금 시장은 이제 공포 매물을 굉장히 급작스럽게 내놓은 상황인 걸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전에 코스피의 고점이나 코스닥의 고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고점을 탈환하는 전략을 간다라는 부분은 이제 지양을 해야겠죠. 왜냐 이미 엔캐리가 종료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0.5%라도 인상만 하면은 사실 다 수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0.5%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상환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매수 주체가 많이 약해지고 공포심에 약해졌던 주체에서 이제는 엔캐리까지 이제 종료하다 보니까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략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896포인트가 이제 고점을 지난 7월 11일 날 달성을 했는데 이 상태를 단기 돌파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바닥을 잡으십시오.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를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분들께는 PR을 더 늘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께 권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일단 하방을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여기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적인 대응이라는 거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어떤 현금 비중을 늘려가기 위해서 어떤 종목의 비중을 축소를 한다던가 혹은 어떤 종목을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미 마이너스 40%입니다. 뭐 예. 대응이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마이너스 60% 70%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지금은 더 빨리 현금화 전략을 일부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패닉셀이 나올 때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다 똑같이 손실이 납니다. 근데 이 손실을 나는 걸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실을 폭을 좁혀 나가서 기회를 잡기 위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인 매도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대응이든 대비든 간에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밀려나고 있는 구간, 지금 현재 9% 넘었죠. 그 과거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서킷 브레이커 떠올리신다면 2020년 3월 13일일 것 같아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때가 지수 낙폭이 8%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9%대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 차 위원님과도 얘기 나눠보면, 위원님 근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스닥 선물이 뭐 낙폭을 줄이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규모를 많이 줄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도 궁금해지는 현재 구간입니다. 일단 뭐 수급이 약간 아까 2시 반을 예. 기점으로 해서는 좀 밑꼬리를 좀 달고 있죠. 2,400이 깨졌다가 2,400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조금은 상황이 조금 최악에서 조금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어떠한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수급 논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만 증시가 빠집니다. 근데 대만 증시를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올해 시작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올해 시작점 정도까지 오늘 빠졌습니다. 한 3주 연속 빠지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올렸죠. 우리가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다음에 채권 매입 규모도 3배 이상 축소를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본 증시가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어떤 뭐 김덕호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로서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만 증시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시작점 밑으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떠한 이유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번 주 내에 그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화 마징코를 보게 된다라면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비싼 가격에 그걸 영화를 보면 하다가 오후 되면은 욕하면서 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좀 버텨줬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됐다라면 결국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순식간에 매도에 동참을 했다. 서서히 동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서킷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로스컷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단가 대비 일정 퍼센트가 빠지면 이거는 기계적 매도가 나가야 돼요. 이것을 뭐 막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감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 파생과된 물량들,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 ETF와 관련된 LP들이 사자고가를 넣어야 되는데 사자고가를 지금 안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3시 반이면 금요일 날 발생된 스탁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일단 밖에서 받으신 분들의 오늘 반대 매매가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단은 금요일 날 문제가 담보 부족 통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시작이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돈으로 메꾸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작이 되겠죠. 일단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들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전혀 모를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매도 속에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단 수급에 대한 대단한 꼬임이 현재 발생이 됐고 이러한 것들 일단은 조금 뭐 밑에서 오는 거래가 좀 많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희망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2시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은데 밑꼬리를 안 달았다라는 것은 나쁜 신호지만 네. 지금 밑꼬리를 서서히 달아가는 신호에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약간의 희망의 트리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V자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잡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일단 됐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일단 오늘의 수급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태풍급입니다. 역대 최고고요. 지금 오늘이 1등이고요. 2등은 말씀하신 2020년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은 그때는 음봉 3주차에서 나온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위치는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나름대로 우리가 좀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펀드멘탈보다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의원님, 그럼 수급으로 보면 오늘은 어찌저찌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면은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현물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똑같이 다 괴롭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괴롭습니다만 현물로 사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좌를 덮어두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 신용이 19조 5천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다 HTS를 보시면 MTS나 19조 5천억인데 이거는 3일 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생된 게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대 매매 나가기 시작한다면 두 번의 우리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그러니까 2021년에는 신용이 26조까지 늘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한도까지 신용을 줄 수 있었던 건데 어찌됐든 2022년 9월 달에 신용이 20조에서 16조까지 한번 줄었고요. 2023년 2차 전지 올라갈 때 신용이 역시 20조에서 17조까지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19조 5천억이기 때문에 일단 19조 5천억, 요거는 이제 주로 IT 쪽, 반도체 쪽에 들어간 신용 물량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한 1, 2주 정도 신용 물량,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이게 이제 밀어내기 시작한다라면 기관들의 로스컷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스탁룸과 담보대출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 수요일 정도 네. 오늘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주 초반에 빨리 멈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일단 그러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물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하가 되는지 여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기다리실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시장이 언제 돌아설까에 대한 부분, 물론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지수이기는 한데요. 김덕호 대표님, 그 반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상 반등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9월 달에 정말 빅스텝에 정말 해당할 정도로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사실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연준은 항상 확실한 금리 전환에 대한 스탠스, 그러니까 피벗을 전환할 때는 확실한 지표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4.3%를 이제 찍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완전 고용은 실패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까지도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계속 발언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그러면 얼마만큼의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직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FOMC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는 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요 지표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스탠스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확실한 부분들은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뭐 겨우 0.25% 인하하는 거 정도만 가지고는 충격을 흡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B컷. 이미 이렇게까지 내렸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조금 더 인정이 되려면 50bp를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션이 좀 나와줄 수 있을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인 시나리오 수도 있겠는데 긴급적으로 FOMC를 열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오르는 종목의 수가 너무 손에 꼽아서요. 매도 리스트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계속 빼고요. 거의 시가총액 상위단 다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게 또 힌트가 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히려 또 한미반도체를 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 이 시장을 두고 약간은 좀 상반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차 위원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죠, 위원님. 뭐 기다리긴 일단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시장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희망의 트리거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매도 상위요? 매도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뭐 화면으로 보게 된다면 네. 저건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팔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기서 특정 섹터만 판다라든지 반도체만 판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만 판다라든지 했다라면 오히려 시장이 더 나쁘긴 하겠죠. 근데 자, 시총 1위가 누구죠? 삼성전자. 시총 2위 누구죠? LG엔솔,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시장을 판다라는 것이지 종목을 파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위한. 그러니까 이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을 판다라는 거. 두 번째는 매수한 것들은 개별 종목들인데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것들입니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우리가 사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매수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개별 종목단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의 지금 이제 주요한 포지션, 그러니까 사는 양은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네. 결국 이제 사고 팔고를 동일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보이는 것은 시장을 팔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것들은 일단 좀 멈춰야 된다.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릴 때 여기서 내가 지금 뭘 섣불리 행동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태풍이 분 겁니다. 이 태풍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태풍이 오고 나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태풍이 올 때는 다 흔들리죠. 쭉정이도 흔들리고 뿌리 깊은 나무도 흔들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쭉정이들은 다 쓰러져 버릴 거고 뿌리 깊은 나무는 굳건히 버티겠죠. 그다음에 쭉정이가 쓰러진 자리에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뿌리 깊은 나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적이 좋았었던 부분들 이런 것도 뿌리 깊은 나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오늘 외국인들이 산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새싹의 의미로서 우리가 좀 희망의 트리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저는 너무 비관론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연준이 긴급 회의를 해서 금리를 내린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지금은 태연하게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뭐 그 선생님이 흔들리면 학생들도 다 불안하잖아요. 그쵸. 차라리 지금 다 불안해있는데 선생님은 의연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끝났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저는 반작용 정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MTN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뭐 10몇 %씩 올라가고 7%씩 빠지고 그럴 때 이건 롱숏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다. 차익이 이미 실현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조금 태풍이 좀 지나가기를 이번 주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는 좀 많은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그러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거냐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김덕구 대표님, 사실 반도체주가 7월 들어서부터 약간 휘청이기 시작했었던 게 트럼프 후보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서 뭐 대만 때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말 많았었던 것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딜레이설이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양산 연기 이슈는 국내 HBM 사업단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안 좋은 뉴스는 맞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심은 더 짓눌려져 있는 상황. 이거를 매크로 이슈 떼어놓고 보더라도 업황상에서 보더라도 문제 없는 건 맞나요? 당연히 뭐 두 가지를 떼어놓고라도 상승 트리거로 발동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공포심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과연 그러면
이 기업이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 버튼을 누를까가 가장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고 뭐 동맹국들 다시 쥐어짜기 나오기 때문에 뭐 TSMC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TSMC만 떨어진 건 아닙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계속 주가가 후퇴를 하고 있죠. 오히려 AI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돈 먹는 사업이다라는 질타를 받으면서 더 공포 매물이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마냥 좋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앞으로 개선세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들의 증시 자체가 전반적인 매수 주체가 없다라면은 쉽게 탄력을 얻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 저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닥의 강소기업들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뭐 순이익이 뭐 30% 이상 성장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더 급락이 나왔다는 점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지금에서는 매수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 전까지는 확신하기가 어렵다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뭐 채팅 하시는 분들도 뭐 오늘 시장이 뭐 하락에 뭐 어떤 말을 해도 뭐 사실 뭐 잘 들리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조정 자체를 그러면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일단 조정이라고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하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하락세가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도, 축소, 이렇게 종목 교체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혹여나 이제 뭐 당장 내일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쉽게 나오기까지는 지금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팔기에는 너무 반도체를 팔기에는 오기도 느껴집니다. 보유하는 입장에서는요. 업황 믿고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는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건데 사실 그 하루하루가 지금 힘든 거죠. 마감 8분 전에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 의원님,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우리가 그간 줄곧 비교해 왔었고 이전에 우리 차 의원님과 얘기했었을 때는 오히려 과대 낙폭을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 쪽에서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줄까? 이것도 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는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이 좀 덜어내지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담는 시도는 그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힌트 얻어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주력은 HBM이죠. 우리가 이제 뭐 블랙웰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수년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죠. 되긴 되는 건데 수년됐다라는 거죠. 그럼 대형품은 누구죠? GPU와 HBM 대형품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23만 4만 원 부분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0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자라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5번 정도 나눠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뭐 저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은 하이닉스는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조금 주가 하락이 너무 가팔랐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주가가 갑자기 20만 원 밑으로 깨진 거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20만 원 위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못 들어갔었던 건데 15만 원대까지 이제 내오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격 메리트와 매수 시점에 대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약간의 이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저는 발생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히 내일 반등이 아니라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다면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뭐 들어갈 수 있을 부분들이다. 시장이 끝났다라면 다 끝났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면 과연 누가 여기서 가장 먼저 올라올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 실적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된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의 트리거도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전자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 좀 낯간지러운 부분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무엇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느냐? 하이닉스가 2달 전, 1달 전에 열심히 HBM을 팔고 있는 하이닉스가 지금 변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진다. 여전히 지금 많은 분들이 땀 흘리면서 이 더위에도 HBM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매력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 열심히 지금 현재 퀄테스트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 결과가 나올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하이닉스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낙폭 과대에 맞습니다. 이익 개선 그리고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좋은 얘기가 나오는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현저하게 크게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인 매수인 거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한다면 분할 매수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 여러분도 이거 활용해 보셔야 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요. 사실 이쪽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은근히 금리 인하는 확실화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는 그쪽에 있어서 확실한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일부 낙폭이 조금 제한됐다거나 아니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었던 쪽이 제약바이오단에서 몇 종목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김덕호 대표님. 시장이 급락해도 그래도 바이오주가 우리에게 하나의 동아줄이었다라고 해석해도 될런지요. 지금 제약바이오단 중에서도 플랫하게 오늘 움직이는 쪽이 인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피처로서는 오늘 좀 존재감을 보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하락장 이후에 그럼 제약바이오가 이제 출발이다라고까지 열어놔도 괜찮다라는 의미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뭐 코스피도 8% 가까이 후퇴했고 코스닥도 10%가 넘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수 대비 양호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부담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실제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내년에까지 뭐 금리 인하를 뭐 내년 뭐 초가 돼서 금리 인하가 이미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어떤 걸 집고 싶으세요? 지금 이미 20% 조정이 나온 반도체를 집을까요? 겨우 한 5% 정도 조정 나온 바이오를 잡을까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투자자의 입장이면 금리 인하가 되고 경기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침체를 뭐 비슷하게 비껴나가면서 다행히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소비부터 부활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바이오주는 그래도 증시의 하락 속에서 방어군의 자산 효과는 굉장히 잘 해줬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지금 이제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에서 더 기대감이 되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더 비중을 확충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오주가 선방을 한 거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인하에 대한 하락이 조금 지연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요, 차 의원님. 지금 수출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앵고 상황이라면 이게 좀 재편이 다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뭐 새로운 아이템을 갖기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출주라든지 이런 것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점검은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주 중반에 가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새로운 뭐 수출주라든지 그간 잘 갔었던 거를 제끼고 본다면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과연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이 세게 나올 쪽은 어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도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 주가가 후퇴했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좋은 의료 기술들이나 혹은 이제 의학 기술들 이 부분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AI 사업입니다. 그 원인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안이 굉장히 까다롭죠. 네. 예, 뭐 하나 녹음하려고 해도 뭐 예전에는 녹음도 잘 안 됐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인권을 지켜준다라고 하지만 뭐 개인 정보가 지금 워낙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풀만 가지고도 AI를 만든다 했을 때 10억 이상의 인구의 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미국이 절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미국은 이 중국과의 어떤 AI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결국 견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고수율의 어떤 GPU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라든가 HBM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의 견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당연히 미국향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 마감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그리고 코로나급의 이슈들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크나큰 낙폭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살면서 매도 사이드 카도 목격을 했고요.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했던 것을 목격했었던 오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배드 뉴스가 배드로 우리가 인식이 되게 되면서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오늘 사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흐름은 좀 어지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패닉셀이 있었던 오늘 시장, 앞으로가 더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잠시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시 30분 종가입니다. 2441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낙폭 포인트입니다. 234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8.78% 밀렸습니다. 코로나 구간 때도 8%대 밀렸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8%대 밀렸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 결국엔 하회한 자리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691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11.3%로 굉장한 낙폭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외국인의 코스닥을 제외한 코스피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꽤 셌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현재 1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더 많이 담는 시도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조 단위 넘게 매도하면서 거의 사려고 했었던 시도를 보였었던 업종은 거의 전무합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마감을 했었던 쪽은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던 쪽은 제조, 전기전자, 운수, 장비단이었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려는 시도는 좀 그려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굉장합니다. 장 마치고 결국에는 선물이 순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해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잠시 후에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적 성격으로서 읽혀야 되는 부분인 건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었던 쪽 확인해 보신다면 결국엔 큰 사이즈 있는 종목들 은근히 많이 담았습니다. 제조나 제약, 일반 전기전자단으로 많이 담았네요. 시총 상위단 흐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파란색이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지네요. 결국에는 앞자리 6은 그래도 저지가 됐습니다. 71,400원에서 종가 형성, SK하이닉스도 역시 10% 가깝게 낙폭 보이면서 사실 20만 원 이하부터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16만 원 선까지 지금 이탈이 된 구간입니다. 15만 6,100원에서 종가 형성. 장중에 LG에너지솔루션은 빨간불을 유지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압박세에 같이 흐름은 하방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2.31% 다른 시총 상위단 종목 대비해서 선방한 낙폭을 보이면서 89만 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완성차 쪽도 흐름이 굉장히 깊게 나왔네요. 8.2% 빠진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가 결국엔 시총 상위단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려나면서 지금 10%대 넘는 낙폭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5.73% 지금 내린 구간, KB금융이 일부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현물 쪽에서는 7.69% 매도 압력을 같이 받아갔고요. 신한지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흐름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장중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나 빨간불을 그려냈었던 쪽이 있었는데 11%대 낙폭 나란히 시연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6만 1,5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30만 원 위에서 놀던 주가는 어느덧 26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온 구간 현재 보여집니다. 삼천당 제약이 7월 들어서 꾸준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15% 가깝게 낙폭 보였고 리가켄 바이오도 12.2% 이렇게 바이오단에 있어서도 지금 하방 압력이 강했었던 가운데 HLB는
그나마 이쪽에서도 가장 적은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4%대 낙폭, 그리고 리노공업과 같은 종목에 있어서도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비슷한 투톱형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나 아니면 일부 테마단을 제외하고는 지금 결국에는 논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오른 종목은 33개의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더불어서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ETF, ETN을 제외하고서는 완전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권에서만 상한가를 기록했다까지 전해집니다. 자, 차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수급 특징으로 이해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막판 선물이 결국에는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수급장의 특징이죠. 예, 예. 수급장 같은 경우 일단은 하나로 미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이 롱숏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차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라면 막판에 선물이 전환되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밀었다가 결국 오늘 이제 파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인 거죠. 개인들께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과연 누가 파느냐라는 건데 이 정말 그만 팔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팔았다라는 것은 파생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악재인지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과 대만도 같이 이제 밀렸다라는 거죠. 일본도 지금 살짝 장 막판에 네. 약간 밑거리를 좀 달았습니다. 예. 그 거래량이 좀 많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가 많으면서 밑거리를 좀 달았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도 7만 원 위에서 끝났고 하이닉스도 15만 원 위에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선물이 사자로 돌아섰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완전히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이게 얘네들이 한 방향으로 완전히 끌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다시 선물을 사준다 하더라도 기관과 개인의 로스컷은 이미 걸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경기 침체가 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본다라면 글쎄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게 얘기를 한 뭐 샤메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다르게 저는 관점을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수급이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일방향으로 올라왔던 수급이 일단 한번 청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금리 상승기에서 금리 하락기로 대세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서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변동이 있고 워낙 현선물 관련해서는 진짜 변동이 컸습니다. 특히 외국인 현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어지러웠던 시장이었는데 오늘장 그런 의미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까지 빠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내일 열릴 장까지 우려는 더 키워진다라고 보거든요. 김덕호 대표님, 지금 현재 5.46% 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두어야 한다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계속 공포가 계속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손실이 많이 났는데 뭐 매도를 해서 확정을 한다라는 거는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비중을 좁힌다는 거는 손실을 확정짓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내가 활용하고 있는 어떤 투자 자산이 사실은 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러면 오히려 이자는 이자대로 높게 내고 있는 상황이면서 손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좀 어렵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 자산에 대한 비중을 많이 좁혀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오늘 장중에선 그래도 10%가 넘게 하락하다 보니까 뭐 설마 내일 또 하락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내일 또 반등을 해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탈출 작전을 펼치셔서 최대한 손실을 막으셔야 된다는 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이드카가 걸리게 되면서 급락 매물이 더 빨리 나온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걸 기술적으로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공포심으로 트리거로 작동이 돼버린 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더 우리가 반석 삼아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내 계좌의 손실부터 막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간혹 이제 인버스를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인버스 투자보다도 오히려 저는 차라리 지금 더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체크를 또 같이 미장부터 해봐야겠죠? 자, 우리 차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역시나 어디로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예. 반영이 된 것이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네. 뭐 시작은 안 좋게 시작을 뭐 아시아 증시 영향에 따라서 안 좋게 시작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걸로 이제 딛고 일어서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이제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면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거기서 이제 희망의 트리거를 좀 삼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한 방향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반작용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그것이 이제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일 오전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면들이 좀 있겠죠. 자,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들보다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더 추가적인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필요 조건 여기서 반등의 빌미는 일단 하나 둘씩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르는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지만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저희도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연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